안녕하십니까. 핀테크 행동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CEO의 또 다른 특질들이 경영하는 행태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적 경험과 회사 리스크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꿰뚫는 them은 그겁니다. 테마는 뭐냐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사람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생활의 모습과 여러분의 사생활의 모습이 완전 분리돼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 장애예요. 그죠? 집안 생활 할 때나 아니면 사생활 할 때에 넉넉한 사람은요, 공생활 할 때에도 넉넉하고요. 사생활 할 때 뭔가 각박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공생활 할 때도 뭔가 인정머리가 없고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분리돼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생활 할 때는 ESTP인데 공생활 할 때는 IS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처럼 다른 성격체로서 활동하려고 그러면요, 뇌가 복잡해져요. 그죠?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편해야 되거든. 바운드 레셔널리티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에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얘기고, 그 중에 하나 이제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소시적 경험,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소시적 기억, 이런 게. 말벤디에 앤 테이트, 이 두 교수님들 보셨죠? 아까 사진도. 그 다음에 그 제자 한 명, 중국인 제자하고 같이 쓴 논문이 뭐냐면, Depression Babies라는 겁니다. 뭐냐면, 대공황 때, 5살, 6살 됐던 애들. 기억이 처음 시작되는 게 아마 대여섯 살 때부터, 유치원 때, 그때가 되겠죠. 그때 소시적의 트라우마를 겪으면 평생 갑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었던 애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CEO가 된 다음에도, 무차입 경영을 시도하더라. 계속적으로. 빚을 안 질라 그래요. 왜? 어렸을 때 너무나 처절하게 가난했던 걸 알거든요. 그러고서 왜 가난했을까? 왜 어려움에 몰렸을까? 주로 보면은 20년대나 그 전에 얘기 들은 바가 있겠죠. 빚을 많이 졌더니 꼬라 박았더라. 빚을 안 진 사람들은 괜찮게 살아가더라. 하는 거를 그 대공황이라는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차입 경영을 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IMF 시절 때, 그때의 5살에서 6살 이렇게 어렸던 유치원을 다녔던 애들, 걔네들은 빚을 안 지려고 든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디프레션 베이비 역할이 있다 하는 거고요. 소시적 경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조심한다. 그 다음에는 버닐 바과텐 라오 교수님, 케임브리지 교수님인데요. 이 양반들이 한 건 또 뭐냐면은 소시적의 자연재해를 주변에서 봤으나 지진이라든가 산사태 같은 거. 근데 그 직격탄을 맞은 애들 말고 별 탈 없이 쓱 지나갔던 바로 이웃 동네에서, 그죠? 우리 집만 피해갔네. 오, 우리 럭키해. 나는 행운한가 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좀 더 위험을 감수하려고 듭니다. 난 럭키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남았거든. 부채 차입하는데 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알아요? CEO들 수천 명의 퍼스널 히스토리를 다 끌어온 거예요. 누군가 저기서 RA들 수십 명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막 그냥 미친 듯이 갔다가 밤새도록 CEO도 수천 명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정원에서 아니면 CIA에서 누구 백그라운드 체크하는데 샅샅이 다 뒤진다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노예처럼 부려먹어서 누군가 거기서 갈아 넣어가지고 이걸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 같은 사람도 합니다. 그죠? 제가 계속 했던 게 저런 거기도 하고. 진짜 포춘 이런 매거진 같은 거 있잖아요. CEO들이 나온 기사들 딱 읽어보고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 엑셀 스프레드시트에다 다 정리해놓고,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리그레션 다 돌리고 보면 나오더란 겁니다. 자, 그래서 비껴간 애들은 럭키가 이러는데 직격탄 맞은 사람은 어떨까요? 반대가 나옵니다. 털려본 사람들은 반대로, 그죠?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고생해본 사람들은 더 위험 회피적이고 더 부채 차입을 혐오한다. 위험을 선택 안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런 지진, 산사태, 허리케인, 홍수, 쓰나미 이런 것들 데이터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연재해에 대한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상상력만이 한계일 뿐입니다. 이런 거에서는. 우리나라도 지진 데이터 같은 거 많이 있겠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뒤져보질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이 핀테크 서비스를 어디서 창업하시겠다 이런 거 갖고 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취미가 어떤가? 그죠? CEO의 취미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크다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하는 취미의 CEO와 주가의 변동성, volatility. 이건데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요한,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가집니다. 잘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CEO가 가진 취미, 우리 회장님들의 취미가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살아 계셨던,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고, 자,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취미 생활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생명보험 브로커 회사인 bestliferate.com.org에서는 다음에 7개에 대해서는 7개의 취미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취미가 있는 사람은 뭐 한다?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취미가 뭔지 한번 여기 맞춰보세요. 비행기 조종,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여러분들 요즘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스카이 다이빙, 쩍 하면 비행기에서 휘. 자, 베이스 점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BASE 점프인데요. 어디선가 떨어지는 거죠. 빌딩 옥상. 빌딩 옥상. 자살 아니에요? 방송 안테나 첨탑. 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리 교각, 오마이갓, 마포대교. 야, 안 됩니다. 지구의 각종 절벽과 동굴, 얼스에서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하여튼,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리는데, 펴진다는 거죠. 근데 펴지는 게 100% 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것도 제때 펴져야 되는 거죠. 그냥 그런데 언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 생명보험료 올라갑니다. 행글라이딩, 암벽 등반. 여러분들 암벽 등반 이거 좋아하세요? 인왕산 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거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특히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파일럿 라이센스가 있는 CEO들이 있어요. 미국에. 이걸 잡았어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래프팅, 행글라이딩, 번지점프 등 위험한 취미를 가졌으면 보험 계약에 때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는 거 얘기가 나왔고요. CEO 얘기 나가기 전에 인슈어테크, 그죠? 핀테크의 한 분야가 인슈어테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의 취미 생활을 GPS라든가 핏비트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위치 추적기를 가지고 위험한 스포츠를 몰래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추적해낼 필요가 있겠죠. 네. 구글맵, 카카오맵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자, 어지간 비행기 조종하는 취미의 CEO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주가 변동, 그 회사의 주가 변동 어떨까 하는 건데요. 케인 앤 맥키온이라는 교수님들 2명이 연구한 건데요.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CEO들을 봤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털어가지고 그 중에 한 100여 명인가 몇십 명 나왔어요. 보니까는 이 양반들이 어떠냐. 더 탐험을 많이 하니까 회사 경영 패턴도 더 탐험적이더라. exploratory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생활에서 그렇게 탐험을 했으니까 공생활에선 탐험을 덜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일관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던 버릇이 저기서도 나옵니다. 일관돼야 돼요, 사람은. 안 그러면은 뇌가 복잡해서 쓰러져요.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완전 분리되는 사람은. 분리되길 바라지. 사생활에서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몇 뻘짓을 하든 그건 사생활에서 딱 끝나는 거고 공생활을 멋지게 다른 사람으로 할 거야. 잘해보세요. 잘해보시라고.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 취미, 그죠? 취미에서 나오는 거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위험도를 높이더라. 주가 변동성이 높더라. 이런 사람들이 차입 경영 많이 하더라. 빚을 많이 지더라고요. 같은 구멍가게를 해도 사채를 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다른 기업 인수합병도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베인 컨설팅의 저기 CEO가 오셔서 얘기했다 그랬죠. 이혁진 공동대표님이 와서 얘기했는데, 인수협 합병 M&A가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옛날에는 M&A란 거를 별로 할 줄을 몰랐고 다 평생 직장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개념이 심했었는데, 일본 스타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미국 스타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M&A란 걸 설명하는데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건 리스키한 비즈니스라 이거예요. M&A 자체가. 왜? 새로운 애들하고 우리가 섞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A반, B반, 1반, 2반, 3반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2반, 3반이 패싸움 안 나면 다행이잖아요. 그 2반 합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패싸움 안 나면 다행이죠. 조직 문화가 비슷해야 될 텐데 그게 될까요? 그 M&A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저지르는 거.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M&A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그게 또, 이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제적인 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M&A를 하긴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이런 걸 더 추구하는 거. 일단 간에 더 많이 M&A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리스키한 취미를 가진 분들. 비행기 조종. 자, 취미 얘기가 나와서 여기서 잠깐 참고로,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미국 CEO들이 어떤 취미 생활을 가장 많이 할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백 명을 놓고서 조사한 건데,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제가 RA들을 갈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명이 갖다가 딱 때려놔가지고 이제 이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물론 돈 받고서. 제가 이제 다 페이를 해줬죠. 그래가지고 골프 제일 많고, 스키, 독서, 농구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트 운전, 미식 축구 직접 하시는 분도 있고, 달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취미가 있는데, 보면은 스포츠카 경주 위험하죠? 그 다음에 승마, 이것도 뜻밖의 위험하답니다. 왜냐하면 말에서 굴러 떨어지면 골절이 최소한,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깅, 말에 밟혀보시면, 죽죠. 음악 감상, 비행기 조종력이 나옵니다. 위험한 거죠. 이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 하신 분이라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회사입니다. 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그죠? 그게 캐시카우잖아요. 삼성전자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지금 왜 S&P 500, 미국 다우지수 이런 거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앉았는데, 왜 우리나라 그 주가는 지난 3월 이후로 쭈루루룩 개걸음 치거나 내려가고 있거나 막 형편없어요.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긴요?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의, 전체 시가총액의 25%를 잡아먹는 단 한 개의 회사, 삼성전자. 그 다음이 2등이 뭡니까? SK하이닉스. 모두 다가 어느 쪽 그 회사입니까? 업종이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3월 이래로 초과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쭉 떨어질 수밖에.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한번 지수를 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기에 대표 주자가 우리는 항상 보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러분이 모르신다. 그럼 여러분은 진정한 한국의 주식 투자를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반도체, 거기에 1등 하던 회사예요. 20년 전만 해도. 삼성이 3등하고, 그러다가 인생 역전됐죠. 삼성이 1등, 얘네가 3등, SK하이닉스는 2등. 그런데 지금 그 계속 주가가 이제 3월 이래로 얘네가 쭈루룩 떨어지고 있거든요. 초과 공급 때문에. 이거는 거의 농사라고, 농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농업. 공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갖다 커머더티. 물론 이제 그 많은 하이테크를 가지고서 막 기술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막 쓴다고 하는데, 그건 인정하는데, 근데 결국 제품 시장이란 건, 여기서는 제품 시장이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쌀알처럼 개성이 없어요. 몰개성한 그 수십억 개의 칩을 갖다가 막 사고 팔고 하는 그 상품 시장이에요. commodities. 그래가지고 농사 지은 것처럼 풍년 날 때 엄청 대풍되는데 가격이 폭락해버리고요. 흉년 되면 가격이 확 폭등해버립니다. 그 리스크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 미친 듯이 춤추는 게 이 업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걸 보면 미친 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90달러 했다가 9달러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회사의 CEO를 보시면은요, 옛날에 CEO 하시고 또 돌아가신 분인데, 취미가 뭐다?
비행기를 몰고 고개 비행 에어쇼 하는 거였어요. 이 양반이 직접 도대체 얼만큼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하는 분이면은 저 정도로 하겠어요. 취미 생활이. 그죠? 이건 타고난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아예 타고났어.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런 업종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양반이 더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는 글쎄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반면에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또 불나방처럼 끌려 들어왔다라고, 꼬여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발견한 거는 뭐다? CEO가 추가적으로 더 이걸 리스키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하는 얘기고요. 좌우지간의 인더스트리의 성격을 보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메모리 반도체가 특히 이런 곳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그죠? SK 쪽의 회장님들의 취미는 어떨까요? 고 이건희 회장님의 취미가 뭐라 그랬어요? 스포츠카 레이싱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보험료 상승 요인이라고 지난 슬라이드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분의 취미가 또 옛날에 뭐였다고요? 레슬링. 서울사대부고에서 짱과 주먹 다짐을 할 정도의 승부 근성이 강했다 이거죠. 그죠?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주가 변동성 이런 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최고 경영자의 취미생활을 알면 주가 변동성을 예측할 수가 있다 하는 거고, 반도체는 21세기의 쌀이다. 쌀의 특징이 뭡니까? 곡물과 원자재들은 상품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되는데, 공급이 수요를 1%만 초과해도 가격이 폭락하고, 반대로 수요가 공급을 1%만 초과해도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 지금 다운 사이클인데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AI 세상의 원자재가 뭐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KYC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KYC, 이건 핀테크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Know your client. 여러분들이 은행 뱅커라고 그러시면요. 여러분이 관리하는, 그죠? 여러분이 돈 빌려준 회사의 CEO가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냐를 자세히 파악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핀테크와 행동재무, 여러분 교수님이 무슨 인생 얘기하고 CEO의 취미 얘기하고 그게 그딴 게 무슨 내가 지금 당장 하려는 핀테크에 무슨 영향이 있어요? 라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Know Your Client 차원에서 대단히 필요한 거고요. 결국 인문학이 필요하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철학 얘기 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적용되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CEO들의 사생활과 회사 리스크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강의를 이번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하는 건데요. 이건 참 조심스럽죠. 항상 우리 인생이란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언제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좌우지간에 지금 CEO들에 대해서 밝혀진 바를 여기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생활과 프로페셔널 인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다중인격이 아닌 다음에야 행동 패턴이 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리서치에 의하면은 음주운전, 마약, 가정폭력 등으로 기소된 바가 있는 CEO들은 회사 차원에서도 분식회계나 범법행위로 걸릴 확률이 높다. 미국 CEO들한테서 밝혀진 거고요. CEO의 탑다운 문화적 영향, 이렇게 내려 꽂혀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물론 저게 컬처럴리 다른 문화권에서는 다르지 않을까요? 분리되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식의 일들이 돌아가는지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동서양이 하나, We are the world 똑같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 잘 하셔야지 밑에서도 무사합니다. 슈퍼카, 호화 요트 등을 수집하는 CEO들은 분식회계로 잡힐 가능성이 높죠. 왜 높습니까? 회사 돈을 유용해서 롤스로이스 타는가. 그 유용하는 거, 그죠? 결국 이 총량 일정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선가 돈이 나야 되거든요. 그럼 회사 돈을 꿈꿔볼 처 먹었다는 얘기죠. 어디선가 빵꾸가 나고 붙잡힌다는 겁니다. 그죠? 성북동에 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슈퍼카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유, 저 그냥 차 운전할 때 조심스러워요. 골목에서 갑자기 막 롤스로이스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많은 부분 자기 차가 아니라 회사 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좌우지간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분식회계로 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프라이빗 제트 30대 넘게 사는 미국 CEO들, 그죠? 핀테크의 시사점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KYC, Know Your Client,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면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돈을 빌려간 저 사람들은 어떤 사생활을 하고 있을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나, 저게 회사 차로 한 건가, 아니면 자기 돈으로 당당하게 한 건가, 스포츠카 뭘 몰고 다니나, 그걸 자기 돈으로 당당하게 몰고 다니나, 아니면 꼽을 치는 회사 돈인가 찾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분식회계 걸린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더라 하는 거, 대표적인 케이스, 바람 피는 CEO들과 회사 경영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리서치가 이제 막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사생활에서 음란마귀에 넘어가고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자기 직장 생활 영역에서도 또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미투 고발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그죠? 직장 내 문화를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공생활은 공생활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빅데이터로 두드려 보니 아니더라, 일관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존 그리핀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과학계의 탑저널인 피네스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뭐냐면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웹사이트 유명하죠. 인생은 짧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하는 건데, 이 웹사이트가 해커 공격을 받았죠. 그죠? 기혼자들을 유혹하고 회원을 받았던 건데, 거기에 회원 등록을 하고 유료로 회원 들어가는 왜 그랬어, 그죠? 차곡차곡 쌓였던 고객들의 명단,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드 번호, 결제 내역, 프로파일 등등이 고스란히 털렸어요. 여기서는 해커들이 업주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회사가 FBI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제 해커들한테 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커들이 한번 너 당해봐라 그러고서 이걸 풀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턴 거를. 그래가지고 다크웹에다가 이걸 9.7GB만큼 혹은 3,600만 명의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 그래서 그 중에 100만 명은 미국인 유료 가입자들아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워낙 해킹당해서 공개되다 보니까 학술 연구에 써도 괜찮다는 변호사들의 법적 조언을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즉 패가망신 데이터가 되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1,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진 15,360명의 연봉 및 기업 실적과 집단 소송 및 분식 회계를 기록 데이터를 연결 지어가지고 분석을 쫙 했어요. 보니까는 불륜 고객으로 등록한 사람들일수록 공생활에서도, 회사 생활에서도 집단 소송 당하거나, 분식 회계로 적발될 확률이 높더라. 바람 피려면은, 그거 어디서 돈이 나왔겠냐고요. 그죠? 월급은 따박따박 와이프한테 가는데, 회사 돈 꼽을 쳐가지고 이상한 짓 하다가, 분식 회계 하는 거 되죠? 큰일 납니다. 철컹철컹입니다. 안 됩니다. CEO만 그러냐? 경찰들도 또 있더라는 거죠. 거기 데이터 털린 거에 보니까는 경찰이 데이터를 연결시켜봐도, 재무상담사들의 행적에 대한 데이터를 연결해봐도 마찬가지, 경찰이 부정을 저지르는,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저 애슐리 메디슨의 유료 고객으로 막 했던 경찰들이 실생활, 경찰 생활 하면서도 나쁜 짓을 좀 하더라 해서 걸렸더라. 재무상담사들도, 그죠? 마찬가지 화이트 칼라 범죄도 많이 저질렀더라.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화이트 칼라 범죄, 내부자 거래, 펀지 스킴 이런 거 사기죄로 걸릴 확률도 높더라.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전문직 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이니까 내 사생활에 간섭 마! 혹은 영웅은 호색이다! 에? 사생활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공생활에서도 유혹에 무너지기 쉽다. 혹은 사생활에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쓰게 되는 돈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되니까 빵꾸가 나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예요?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님, 지금 회사 이름 바꿨는데 좌우지간에 유명한 책들이 있죠.
그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적에 관해서 다 꿰뚫고 있다고 한다고 봅니다. 그죠? 핀테크 회사들은 여러분의, 책이 제목이 뭐예요, 요즘? 그냥 하지 말라. 이거 그냥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저지르고 막 무작정 저지르지 말고,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예,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그리고 당신의 욕망이 빅데이터로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기록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핀테크 회사들, 여러분의 금융생활이나 소비생활 예측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아주 소중하겠죠. 그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증권,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 굳이 해킹된 데이터가 아니라도 카카오톡과 카택시에 남은 여러분의 행선지 데이터, 그리고 온라인 쇼핑 데이터와 브라우징 데이터로 여러분의 사생활의 깊은 곳까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대출 이자율에 반영시킬 거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죠. 얼만큼 얘가 공산당성이 충실한가, 뭐 이런 거에 사회 점수를 매긴다면서요. 그거 금융생활에도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빅브러더 세상인데, 그죠? 광고와 금융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반영, 보험료에도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핀테크에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다 하는 거고요. 다음번에 대해서는 이제 또 더 재밌는 개인 트레이트, 그 CEO의, 남성성에 대한 남성 호르몬, 내지는 상남자적인 것, 그런 성향, 여성적인 성향과 남성적인 성향이 남자 안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대단히 재미있는 것을, 그리고 제 전문 분야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진짜 재밌는 거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